예,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시뮬레이션 세일즈 파트를 맡고 있는 최재현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2주 전, 약 10여일 전에 저희가 참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세월호라는 인천에서 제주도를 가는 배가 서해상에서 침몰을 했죠. 그래서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심심한 애도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역시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로서 남의 일 같지 않은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세월호 얘기를 잠시 더 하면요. 세월호는 약 20년 전에 일본에서 건조된 선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배를 건조할 때는 조선소에서 선급사의 룰에 따라서 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는 그렇게 건조된 배를 다시 구조 변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 변경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좀 더 해봤는지 의심스러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신 많은 제품을 실제로 제작을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많습니다. 특히 배나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을 거의 만들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이라는 이름으로 가상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품질과 성능, 안정도 이런 등등을 검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신 제품들 혹은 건축하고 있는 구조물들 이런 제품들의 퀄리티와 안정성, 신뢰성, 불량률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의 프로덕트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최근에 많은 오피스용 프로그램들의 70% 이상이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국내의 많은 사용자들은 아직도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보수적인 면이 많아서 국내에는 클라우드 적용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미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전화번호라든지 심지어 어떤 메모를 사용하는 에버모모라는 그런 제품들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분야에 이 클라우드가 접목된 제품들을 아직까지 저는 쉽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오토데스크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야를 클라우드에 적용한 제품들을 이미 출시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품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젠다는요. 첫 번째 시뮬레이션 분야의 오토데스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토데스크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리면 제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몇몇 회사를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 오토데스크라는 회사를 제가 아는 고객들에게 소개를 하면 보통 오토데스크라는 이름조차 낯설하시고 오토캐드 만드는 회사라고 하시면 다 아십니다. 사실 오토데스크가 오토캐드를 기반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진 많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컨셉 디자인 단계의 어떤 스타일링 프로그램에서부터 설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3D CAD, 2D CAD, 그리고 매뉴팩처링을 위한 솔루션들, 팩토리 디자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제품이나 제품 엔지니어링이나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시뮬레이션 분야의 제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분야에 오토데스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클라우드 베이스의 시뮬레이션 제품 중에서 첫 번째 제품인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플렉스라는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몰드플로 플렉스라는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Q&A를 가지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제품을 설계하시면서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시장에 나가서 경쟁사 제품들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회사들이 이노베이션을 강조를 하고 있죠. 혁신된 제품들을 개발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조를 하고 있고, 또한 만든 제품의 불량률을 줄이고 품질을 보증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여러분이 계속 접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품질 보증과 신뢰성 바탕 위에서 또 제품을 가볍고 보다 견고하고 또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제품을 또한 여러분들은 개발을 하셔야 될 거고, 실제로 이런 개발하시면서 또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개발 기간이죠. 개발 기간은 점점점 더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혹은 납기에 맞추는 이런 개발 기간을 단축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경쟁력 우위의 제품을 또한 개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이 오토데스크가 시뮬레이션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가 오토캐드를 기반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다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링 분야뿐만 아니라 이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도 2005년도부터 솔리드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시뮬레이션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제 플라스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한때 우리나라에도 이 제품이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G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 제품을 오토데스크가 인수를 하게 되고 2008년에 지금 어찌 보면 핵심이죠. 사출 성형 분야 해석의 1인자인 몰드플로우를 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 메케니컬 앤 멀티피직스 솔루션인 알고라는 제품을 또 인수를 하게 되고요. 2011년에는 CFD 솔루션을 커버하기 위해서 CF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다시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2013년도에 파이어홀 컴포짓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점차 전기자동차, 항공기, 풍력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점차 소재의 경량성이나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복합 소재를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 해서 복합 소재를 디자인하고 해석할 수 있는 회사를 작년도에 또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토데스크가 약 미화 5억 불 이상의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추기 위해서 오토데스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산업 분야의 시뮬레이션하고 어널리시스 분야의 데디케이트된 솔루션을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제품 설계에서 기계적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메케니컬 쪽, 그 다음에 유체 유동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를 할 수 있는 CF 디자인 쪽,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할 때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때 사출 성형 해석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포커스된 몰드 플로우, 그 다음에 빌딩이나 토목 쪽의 건축물을 구조물을 해석을 할 수 있는 로봇 스트럭처 어널리시스라는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할 때만 딱 쓰시는 게 아니라 제품 라이프 사이클, 컨셉 디자인 단계, 설계 단계, 검정 단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는 전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 각각 필요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컨셉 디자인 단계에서는 디테일한 해석보다 간단하게 경영을 파악할 수 있고 빨리 해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필요하죠. 아마 안드로이드나 그 애플 앱에 가시면 그 오토데스크 폴스 에펙트 모션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앱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물이나 어떤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간단하게 밴딩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반력이나 응력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컨셉 단계에서
이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 디자인이라는 또 제품이, 오늘 소개할 제품은 아닙니다만은 플로우 디자인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디자이너들이 스타일링을 했을 때 바로 유동에 의한 어떤 그 형상의 어떤 유동의 흐름을 잘 배출해내는지를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플로우 디자인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엔지니어링, 밸리데이션, 매뉴팩처링 분야에 사용될 오토데스크의 메케니컬, 그리고 CFD, 그 다음에 로봇 스트럭처, 그리고 몰드 플로우, 요 제품을 위주로 오늘은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베이직하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제 플라스틱 사출 성형 해석의 1인자죠. 이제 몰드 플로우 2015 버전이 이제 곧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쉽게 유동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CFD 2015 제품이 또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제품의 기계적 특성을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진동이나 구조 강도를 해석해 볼 수 있는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메케니컬 2015도 곧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의 강도나 진동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로봇 스트럭처 어널리시스라는 제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복합 소재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컴포짓 디자인이라는 제품과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컴포짓 어널리시스라는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저희가 각각 낱개의 개별 제품으로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오토데스크가 지금 현재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이 내세우는 비전은 여러분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벽들을 허물고 시뮬레이션을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공급해서 시장을 선도해 가는 것이 오토데스크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벽들을 네 가지로 일단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그 제품 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동떨어져 있는 해석이 아닌 워크플로우 상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토데스크의 제품들은 사용 편의성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폴스 에펙트 모션 이런 몇 가지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은 아이패드나 혹은 갤럭시 노트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CFD와 메카니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컨트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온 해석 결과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보다 화려하게 또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주얼라이제이션 툴과 해석 결과들을 오퍼레이팅이 가능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중에 또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아닙니다만은 디자인 폼 매뉴팩처링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줄여서 DF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CAD에 인베이디드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CAD에 인베이디드 돼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하시는 그 순간순간 여기 파워포인트에 보면 always 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 제품을 설계하시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사출할 때 굽의 각도가 가능한지, 사출 성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불량이 생길지 안 생길지 이런 거를 디자인을 바꾸는 순간순간 색깔별로 바로바로 인식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을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라이프 사이클 상의 어떤 워크플로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보다 쉽게 사용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올려줄 수 있는 툴로서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을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억세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프로덕트들이 고가이다 보니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서 한정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품 개발을 하려던 시절에도 저 역시 어떤 제품 개발팀에 있은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하는 CA팀에 특화되어 있어서 제품 개발팀으로부터 의뢰가 오면 시뮬레이션을 해주고 결과를 피드백해 주는데, 이 과정, 피드백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버리면 이미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좋은 방법은 제품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아주 전문적인 시뮬레이션 문제가 아니라면은 간단한 구조 강도 해석이나 진동 해석들은 설계 엔지니어가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오토데스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퍼페추얼 라이센스죠. 데스크탑에서 퍼페추얼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사용하셨던 프로덕트 라이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으로 구매해가지고 자신의 머신에 인스톨을 해서 직접 운영하고 직접 운영하는 고객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텀 라이센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단발적인 프로젝트에 의한 시뮬레이션이 있다면 애뉴얼 단위로 혹은 분기 단위로 이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셔서 액세스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또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볼 거는 이제 클라우드와 데스크탑 솔빙인데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아주 큰 대기업이 아니면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대형 서버급 컴퓨터를 갖추기가 힘듭니다. 물론 요즘은 노트북에서부터 뭐 데스크탑 컴퓨터에도 워크스테이션급의 많은 제품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보다 빠른 해석, 그리고 보다 복잡한 해석,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해석, 이런 해석들을 보다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의 무한한 컴퓨터 파워를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네 번째로 시뮬레이션 기술과 오토데스크의 스타일링이라든지 혹은 설계 프로그램들의 기술들을 번들시킨 번들 프로그램도 또한 제공하고 있어서 고객이 여러 가지 타입의 라이센스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어찌 보면 제일 크죠. 매번 저도 이제 프로덕트를 판매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매번 부딪히는 문제가 코스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코스트 측면에서도 오토데스크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드 업 with subscrip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드 업은 돈을 주고 바로 사시는 거죠. 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데스크탑에 사용할 제품을 그냥 돈을 주고 사셔서 인스톨을 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도 스탠드얼론으로 락이 된 제품 혹은 네트워크 플로팅으로 네트워크 플로팅 옵션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텀 라이센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텀 라이센스는 일종의 리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분기 단위 혹은 연 단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 클라우드와 결합을 해서 Pay as you go, 즉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방식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고객들에게는 Unlimited Use 옵션이라는 것을 제공해서 옵션을 제공해서 편의성을 또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얘기하게 될 많은 부분이 아마 데스크탑 솔버와 클라우드 솔버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제공해 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비용을 훨씬 더 절감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신감이죠, 사실은. 시뮬레이션 솔루션들이 이때까지는 전문가 위주의 어떤 솔루션이다 보니까 대단히 배우기도 어렵고 실제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사용을 할 때 많은 가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 결과 자체를 내가 제대로 했는지, 예를 들어서 초보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혹은 아주 깊이가 조금 얕지만 내 설계에 시뮬레이션을 적용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자신이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해석이 됐는지
어떤 오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보고 싶은 부분이 많을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커뮤니티라는 곳에 가시면 전 세계에 많은 경험을 가진 전 세계의 다른 사용자들과도 커뮤니케이션 해보실 수 있고, 또한 오토데스크의 시뮬레이션 전문가들과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토의를 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쉽게 익히게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TV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인더스트리별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TV를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29개의 비디오 동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7개 국가의 언어로 작성이 돼서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이상의 동영상이 계속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신 부분들을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사례를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스킬을 늘려갈 수 있는 장을 오토데스크는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오토데스크가 다른 시뮬레이션 프로덕트하고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유연성 있는 라이센스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죠. 텀 베이스의 어떤 라이센스 제공이라든지 클라우드 베이스의 제공 혹은 데스크탑 베이스의 제공,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옵션, 여러분들의 편의성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메케니컬, CFD, 그 다음에 구조, 플라스틱 제품의 사출 성형 해석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솔루션들을 묶어서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시뮬레이션 제품에는 인벤터 퓨전이라는 제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벤터 퓨전에는 멀티캐드와 멀티 CA를 서포트할 수 있는 임포트 펑션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캐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더라도 쉽게 임포트해서 쉽게 수정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몰드 플로우, 메케니컬, CFD 이것들을 연계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실제로 성형 해석 후에 어떤 변형 해석을 한다든지 성형 인젝션 할 때 컨포멀 쿨링 해석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몰드 플로우와 메케니컬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몰드 플로우와 CFD를 조합해서 사용하시고 또 메케니컬과 CFD를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이런 인터오퍼레이빌리티가 가능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아주 전문적인 분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 엔지니어, 어널리스트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캐드로부터 받아들여온 지오메트리를 해석을 하기 위한 해석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지오메트리를 모디파이하고 클리닝하고 심플리파이하는 작업, 그리고 그거를 매쉬를 해서 FE 모델을 만드는 프리프로세싱 작업까지의 툴을 총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두 가지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제품은 클라우드 베이스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몰드 플로우,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메케니컬,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CFD, 그리고 로봇 스트럭처, 이 제품들이 결합되어 두 가지의 플렉스라는 이름, 로컬에서도 쓸 수 있고 클라우드에서도 쓸 수 있는 플렉시블한 라이선스 형태를 가진 두 개의 프로덕트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플렉스예요. 요거는 고급 기능의 이제 메케니컬,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메케니컬과 CFD, 그리고 구조물을 해석할 수 있는 로봇 스트럭처 애널리시스라는 제품 세 개를 결합을 해서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혹은 데스크탑 베이스에서 양 두 개의 옵션을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에 좀 더 플러스 시키면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몰드 플로우 플렉스라는 제품이 되는데요. 기존의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플렉스에
몰드 플로우가 추가가 되면 이제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몰드 플로우 플렉스라는 제품이 됩니다. 자, 이 제품을 이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플렉스라는 제품, 클라우드 베이스의 메케니컬과 CFD와 스트럭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설계를 검증하고 예측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담아서 이제 오토데스크의 메케니컬, 그다음에 CFD, 스트럭처 애널리시스를 결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 강도, 응력, 그다음에 뭐 진동, 바이브레이션, 그다음에 열적인 문제로 해서 컨벡션, 컨덕션, 레디에이션, 혹은 뭐 열응력 문제라든지 또 뭐 압축성 유동,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유동 문제라든지 지오메트리를 매니퓨레이션 할 수 있는 오토데스크 인벤트 퓨전이라는 제품이 또한 모든 제품에 인베이디드 되어 있고요. 모든 CAD의 트랜스레이트가 추가 요금 없이 옵션 모듈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품에 다 포함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플렉스라는 제품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하시면서 언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언제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느 곳에 있든 액세스를 해서 여러분들의 작업하시던 내용을 바로 계속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뷰잉도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또한 그 클라우드 서버라는 거의 무한대의 컴퓨터 파워를 여러분들이 패러렐 솔버를 이용해서 클라우드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작업하던 것들을 중간에 커넥션이 내가 빠져나가든 혹은 불가피한 문제로 커넥션이 끊어지더라도 언제든지 리커넥트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작업을 회사에서 하다가 혹은 고객사에 가서 잠시 대기할 때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혹은 집에 가서도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접속을 하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 베이스드 뷰잉이 가능하도록 씬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메케니컬 시뮬레이션 플렉스에는 메케니컬, CFD, 로봇 스트럭처 애널리시스 세 가지 제품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뭐 메케니컬 쪽의 해석 영역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니까 깊게 얘기하고 가진 않겠습니다. 일반적인 선형, 비선형 응력 해석이라든지 바이브레이션 해석이라든지 폴스 임팩트 해석이라든지 혹은 비선형의 대변형 해석이라든지 메케니컬 이벤트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내구성, 그 다음에 버클링, 임팩트,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히트 트랜스퍼 이런 등등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뭐 기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으면 일단 사용하기 쉽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다양한 CAD로부터 다이렉트 임포트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인벤터는 물론이고 솔리드웍스, 솔리드 엣지, 프로이, NX, 카티아 이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3D CAD로부터 임포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케니컬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있는 제품에 어떤 밴딩이 작용한다든지 변형이 간다든지 진동에 의해서 떨림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파괴나 마모가 일어난다든지 혹은 사용 환경에서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든지 열응력이 발생하여 크랙이 간다든지 혹은 좀 더 저렴한 재료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필품, 컨슈머 프로덕트라든지 혹은 뭐 자동차 혹은 뭐 기차, 그 다음에 각종 자동차의 부품들, 전자 제품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머시너리 제품들, 십빌딩, 조선 제품, 그 다음에 항공, 뭐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량의 어떤 스트럭처 해석이라든지 어떤 밸브의 내압에 의한 강도 해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들의 어떤 그 동작에 의한 어떤 응력 해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물의 내추럴 프리퀀시 해석이라든지 각종 일렉트로닉 제품의 드랍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압력 용기의 어떤 강도 해석이라든지
혹은 어떤 전자제품의 줄 히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에라 디자인이라고 조금 몇 년 지났습니다만은 유타주에 있는 보네빌이라는 그 소금 사막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를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자동차는 약 420마력의 동력이 필요했고 실제로 낼 속도는 350마일/아워라는 엄청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아주 경량화된 프레임 설계와 그다음에 원심력과 진동에 의한 외력을 버틸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됐고, 또한 사람이 운전해서 가는 비이클이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각 부품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자동차도 제작을 할 때, 시제품을 제작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동차 메이커들이 시작차를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최고 속력을 낼 수 있는 제품을 시작품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오토데스크의 시뮬레이션 제품을 이용해서 피지컬 프로토타입을 없애고 디지털 프로토타입으로 검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세계 신기록 속도를 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퍼킨스라는 미국의 운송회사인데요. 약 80만 파운드의 터빈을 캘리포니아로부터 유타까지 운송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따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 트레일러로 운송을 할 수가 없었고, 이런 엄청나게 무거운 터빈을 옮길 수 있는 트레일러를 새로 설계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한 번 이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터빈을 나누어서 이송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다시 반복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뭐 엄청난 크기의 어떤 트레일러를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간근한 트레일러 설계를 하셨고, 이를 통해서 필드에서 파손 없이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한 예가 되겠습니다. 예, 시뮬레이션 플렉스에는 플루이드 유체 유동 해석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CFD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영역은 뭐 여러분들이 또 일반적인 CFD 시뮬레이션이 커버하는 해석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압축성, 비압축성 유동, 그 다음에 열 전달 부분에서도 열 전도, 대류, 그 다음에 복사, 그 다음에 유체의 믹싱이라든지 무빙 파트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흐름이라든지 프레셔 드래그가 일어나는 압력 강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해석을 한다든지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 혹은 트랜지언트 상태의 해석 등이 다 가능한 솔버가 되겠습니다. 뭐 주요 기능은 뭐 어댑티브 메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지능적 메쉬 기법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 스타디를 하나의 화면에서 멀티로 스타디를 하나의 화면에서 디스플레이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프로세싱이나 프리 프로세스에서 반복되는 자동 작업들을 하나의 자동화시킬 수 있는 룰 세팅 기능이라든지 스크립트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설계한 어떤 시스템이나 제품 내에 압력 강화가 발생한다든지 혹은 유체가 완벽히 혼합되어야 되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맥시멈 디자인 컨디션을 초과한 환경에서 어떤 제품이 운용되어야 된다든지 혹은 유동과 연계된 효율 개선이 또 필요하시다든지 어떤 요소들의 최대 온도, 오퍼레이팅 온도가 정해져 있다면 그 온도 내에서 오퍼레이팅이 되고 있는지를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툴이 시뮬레이션 CFD로 보시면 될 거고, 역시 시뮬레이션 플렉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기구라든지 항공기, 그 다음에 전자제품의 쿨링 시스템, 그 다음에 열교환기 혹은 밸브 혹은 건물의 어떤 건축물의
건물이나 전시관 등의 어떤 벤틸레이션, 즉 공기순환 해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혹은 뭐 에어컨디션을 설치를 할 때 각각 고객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체감 온도를 해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하수 종말 처리장의 어떤 하수 워터를 컨트롤 한다든지, 혹은 병원의 어떤 무균실 설계를 한다든지, 혹은 반도체 공장이나 뭐 이런 하이텍 공장에 클린룸을 설계를 한다든지, 뭐 요런, 그 다음에 뭐 최근에 클라우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클라우드 서버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런 데이터 센터의 어떤 벤틸레이션 시스템을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 라이팅 부분, 조명기구 부분, 자동차 부분, 보일러, 펌프, 그 다음에 열교환기, 뭐 밸브, 빌딩의 벤틸레이션, 뭐 그다음에 전자제품의 어떤 쿨링 시스템, 이런 등등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슈어파이어라는 미국의 그 조명기기 회사인데요. 이 하이와테이지 LED 라이트를 사용하면서 이제 내부의 열이 이제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그 열을 제거하고 제어해서 최적의 내부의 펌웨어를 세팅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극한의 상황, 이제 레이저 다이오드가 고장 났을 때의 어떤 필드에서의 그 템퍼레이처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고, 또한 최소의 비용과 최소의 무게를 가지면서 단열 두께와 하우징 재료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기존의 그 피지컬 테스트를 대신하는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사용을 하고 개발 기간을 15일 이상 단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라이트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재 보일러를 개발한 회사인데요. 목재 연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5년간 매일 3시간 이상씩 이제 오퍼레이팅을 하더라도 충분히 내구성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역시 이제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여러분 디자인 사이클을 줄이고 전체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서 기존의 캠파이어 쿠킹을 할 때보다 약 90% 이상의 연기와 배출 입자를 감소를 했다는 사례입니다. 예,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플렉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로봇 스트럭처 애널리시스 제품의 해석 영역입니다. 어떤 구조물의 선형 비선형 해석, 그다음에 P 델타 애널리시스라든지 텐션 컴프레션 멤버들과 서포트, 케이블, 플라스틱 힌지, 이런 각 구조물에 들어가는 요소들에 대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보통 건축물의 빔과 콘크리트를 포함하는 대형 건축물, 건축 설계, 구조 설계, 이런 데에 사용될 수 있는 툴이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과 조합해서 명확한 결과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부분은 뭐 빌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워, 여러 가지 구조물의 프레임, 그 다음에 교량, 그 다음에 플랜트나 정유 플랜트나 공장 플랜트 등의 어떤 구조물, 그 다음에 콘크리트 요소들, 그 다음에 콘크리트와 빔, 뭐 여러 가지 복합 재료가 복합되어 있는 구조물, 이런 데에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플렉스에는 지오메트리를 핸들링할 수 있는 인벤트 퓨전이라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여러 캐드 시스템으로부터 지오메트리 임포트가 가능하고요. 또한 히스토리 프리 모델로서 임포트를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여러분들의 해석에 맞게 모델을 심플리파이하고 하는 작업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벤트 퓨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플럭스라는 이 클라우드 베이스의 제품을 사용하는 3가지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플렉스, 그냥 플렉스라고 하면 약 1800 클라우드 크레딧이라는 일종의 토큰을 사시게 되는 겁니다. 1년에 약 47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1800 토큰을 사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플렉스 리미티드, 언리미티드라는 부분은 사실 토큰을 사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 있는 솔버나 솔빙을 돌릴 때 이 토큰이 소모되게 되는데, 언리미티드 옵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1년간 무한대의 잡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약 1120만 원 정도의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와 데스크탑을 섞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플렉스 위드 로컬 솔버라는 제품을 옵션으로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940만 원에 1800 클라우드 크레딧하고 언리미티드 로컬 솔버에서 돌리는 거는 무한정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비용에 효율적으로 비용을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틀드 옵션이죠. 약 연간 47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최소의 비용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게 필요하냐면 가장 작은 비용으로 많은 사용자가 광범위하게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고객. 예. 이거는 크레딧을 소모하기 때문에 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크레딧을 여러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간에 아주 많은 양이 아니라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동시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된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분명하게 이 사용량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요구되는 사용량이 불분명할 경우에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어떤 플렉시블한 방식으로, 또 물론 택시를 타도 미터기에 기본 요금이 있듯이 이 미터드 옵션에도 기본 요금인 1800 클라우드 크레딧은 기본 요금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이상 추가되는 크레딧에 대해서는 약 13만 원에 100 크레딧에 13만 원에 저희가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계약으로 여러 사용자가 크레딧을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물론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어드밴스드 커스터머 스포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언리미티드 옵션입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약 1120만 원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시뮬레이션 잡을 아주 많이 제한 없이 돌리기를 원하는 파워 사용자가 있는 곳에 아마 이 옵션은 유리할 겁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 잡들을 한꺼번에 아주 많은 양을 클라우드에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돌리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속에는 무제한의 클라우드 크레딧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돌리시더라도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크레딧이 없어지는 일이 없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단점이 네임드 유저로 한정이 되고 타 사용자와 크레딧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언리미티드로 타 사용자와 크레딧을 공유한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미터드 옵션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언리미티드 옵션의 경우에는 한 사용자 한 명당 그 계정을 주는 네임드 라이센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로컬 솔버 옵션입니다. 이거는 로컬 데스크탑에는 작은 잡을 돌리고, 클라우드에는 큰 잡일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막강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돌리는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극단적인 라이센스의 유연성이 필요한 고객이 이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작업하시면서 언제든지 로컬이나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많은 워크플로우의 일부분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라지 잡을 여러 곳에서 돌리면서
작은 잡도 내 데스크탑에서 돌리기를 원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옵션일 것 같습니다. 미틀드 옵션과 같이 약 1800 약이 아니고 1800 클라우드 크레딧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그렇지만 한 계약으로 다른 사용자와 크레딧이 공유 가능하고요. 로컬 머신에서는 이 클라우드 크레딧의 소모 없이 무한의 잡을 돌리실 수가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약 940만 원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플렉스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 그 데스크탑 컴퓨터에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씬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인스톨을 합니다. 이거는 클라우드 서버와 그 오토데스크 유저가 커넥션 할 수 있는 씬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속에 어떤 솔버라든지 솔버가 내장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씬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이제 로컬 데스크탑에서는 지오메트리 임포트라든지 그다음에 매싱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드 바운다리 컨디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정의하는 이런 일련의 프리프로세스 작업들을 로컬 머신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로컬 머신에서 하신 다음에 솔빙 셋업을 하시고 바이너리 파일을 이제 클라우드로 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바이너리 파일이 클라우드로 ISO 27001이라는 보안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파일을 시큐리티 원칙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파일을 클라우드로 업로딩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무한의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솔빙을 해서 빠른 결과를 내주게 되고요. 이렇게 모델이 이제 솔빙이 되고 나면 솔빙이 정확하게 잘 됐을 때만 클라우드 크레딧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솔빙이 된 다음에 적절한 결과가 나왔을 때 클라우드 크레딧이 소모가 되고 결과는 다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로 전달됩니다. 이때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받으시면 그 결과를 데스크탑에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하고 그래프 등을 통해서 평가해 보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로컬 솔버 옵션을 사용을 하신다면 여기에 지금 점선으로 보이는 부분 이유가 이제 클라우드 쪽인데 클라우드 쪽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로컬 머신을 통해서 솔빙을 해서 사용하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소프트웨어겠죠. 그런 두 가지 옵션을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파워포인트는 약 3,000 유저 이상의 이제 시뮬레이션 플렉스 사용자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그 뉴스레터에 보니까 이미 이 사용자가 6,500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거의 지금 10만 건 이상의 잡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주로 메이저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이제 볼보, 뭐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볼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캐트라라고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조명기구 회사입니다. 여기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레오 실베니아라고 자동차 부품 회사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고 계시는 회사일 겁니다. 그다음에 뭐 노보 노르디스크 같은 회사는 미국의 이제 의료기기 제조 회사고요. 그다음에 오펠 드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유 시추 회사. 그다음에 뭐 스카이 센터 오브 비전 인 디벨로핑 월드, 이거 저도 뭐 이 회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음향기기, 블루투스 음향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다음에 자브라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시뮬레이션 플렉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플렉스 제품을 판 케이스가 딱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회사는 오픈을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 앞에 제품에 몰드플로우가 포함이 된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몰드플로우 플렉스입니다. 자, 몰드플로우 플렉스는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메케니컬, CFD, 그 다음에 로봇 스트럭처,
그 다음에 몰드플로우 인사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몰드플로우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플라스틱 제품의 설계 및 금형 설계에 관련된 퀵 퀘스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떤 플라스틱 제품을 사출을 통해서 만들고 계십니까? 혹은 제품 개발 사이클 타임은 어느 정도 되시며 좀 더 줄일 필요가 있으신지, 혹은 러너 시스템의 밸런스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지, 게이트 위치는 최적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 좀 더 중량을 줄일 수 없는지, 제품을 만들었더니 변형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사출 성형 인젝션 몰딩 프로세스 상에서 냉각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뭐 싱크 마크나 어떤 그 제품의 표면에 어떤 결점은 없는지, 이런 어떻게 하면 좀 더 품질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몰드플로우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이라든지 각종 소비재 제품, 그 다음에 의료기기 제품, 자동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제품들, 그 다음에 펌프, 일반 모터 등의 하우징 케이스, 그 다음에 뭐 전자제품의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전 제품에 아마 몰드플로우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몰드플로우 플렉스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보면요. 금형 형상의 최적화를 위해서, 그리고 설계된 제품의 생산 가능성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디자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설계를 하시면 실제로 이 제품을 생산해낼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품과 금형 형상의 최적화를 제품 생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몰드플로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품을 만들어 보기 전에 만드는 프로세스 상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만들고 나서의 어떤 변형적인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뭐 제품의 냉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제품 제작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을 설계를 해서 금형을 만들고 제작을 하는 제작하는 동안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됩니다. 금형을 수정을 한다든지, 제품 설계를 다시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게 이미 제조 단계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와중에 변경을 해야 된다면 많은 코스트와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몰드플로우를 통해서 제품 생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혁신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연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피지컬 프로토타입 제작을 최소화해서 디지털 프로토타입이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만큼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더 빠른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역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출이 제대로 될지 미리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몰드플로우에는 약 8,000개 이상의 상용 플라스틱 재료 데이터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고 계신 어떤 소재가 있다면 저희 쪽에 머티리얼 테스트 의뢰를 주시면 또한 저희가 몰드플로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뭐 여기에 보시면 시뮬레이션 몰드플렉스로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출에 관련된 해석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뭐 잠시 보시면 필링 해석이라든지 패킹 해석, 그다음에 게이트 로케이션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에 대한 게이트 로케이션 해석이라든지, 몰딩 윈도우 해석, 그다음에 러너 밸런싱 해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DOE를 통해서 케이스 스타디를 해볼 수 있는 DOE 모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버몰딩 어널리시스, 쿨링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파이버 플로우, 그 다음에 뭐 쉐링키징이나 와피지 해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코 인젝션 해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스 어시스트 인젝션, 그 다음에 뮤시엘 인젝션, 이런 등등의 해석. 서머셋 쪽으로 가면 리액티브 모델링 어널리시스라든지, 마이크로칩의 엔캡슐레이션이라든지, 언더필의 엔캡슐레이션 해석,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뭐 좌측에 쭉 보이시지만 거의 뭐 30개 가량의 CAD 데이터 혹은 내추럴 지오메트리 포맷을 임포트할 수 있는 트랜스레이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의 인벤트를 포함해서 오토데스크 알리아스, 그다음에 PTCF 프로이라, 시에로라든지 다소의 카티아, 솔리드웍스, 지멘스의 NX, 뭐 리노 이런 제품들의 CAD 데이터를 모두 임포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몰드플로우 플렉스 속에는 CFD 솔브가 말씀드린 대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포멀 몰딩 쿨링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고효율의 냉각 회로 설계를 사용하고 또한 이제 급속 가열이나 급속 냉각 기술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몰드플로우 플렉스는 두 가지의 가격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 플렉스 몰드플로우의 이제 미털드 옵션인데요. 여기는 2,400 클라우드 크레딧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300만 원의 가격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플렉스 몰드플로우 위드 로컬 솔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언리미티드 옵션은 없어요. 시뮬레이션 플렉스 몰드플로우에는 언리미티드 옵션은 없고 위드 로컬 솔버가 있어서 약 2,400 클라우드 크레딧과 언리미티드 로컬 솔버를 돌릴 수 있는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사용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프리포스트 작업은 데스크탑에 싱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고 솔빙 작업은 클라우드의 솔버를 이용해서 하시게 됩니다. 물론 로컬 솔버를 사용하시게 되면 클라우드에 접속 없이 자신의 데스크탑에서 솔빙까지 하시게 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겠죠. 자, 클라우드 크레딧의 경우에 그 몰드플로우 원잡을 돌리면 약 20 클라우드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몰드플로우 잡을 돌릴 때 20 클라우드가 소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멀티플 몰드플로우 잡을 돌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플로우 해석도 하고 쿨링 해석, RPG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잡이 아니고요. 3잡으로 돌기 때문에 약 60 클라우드의 크레딧이 소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DOE 같은 경우에는 실험 계획보로 여러 번 몰드플로우를 돌리게 되겠죠. 근데 원 몰드플로우 DA를 만드시게 되면 이때는 약 100약이 아니고 100 클라우드 크레딧이 차지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400 클라우드 크레딧을 다 사용을 하셨다 그러면 추가 100 크레딧당 13만 원에 또 추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몰드플로우 플렉스를 사용한 뭐 예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우디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실린더 헤드 카바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었는데 이걸 이제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인젝션 몰딩을 위해서 최적의 디자인이 필요를 했고요. 그래서 몰드플로우를 사용해서 최적의 월 티크니스를 계산해내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30% 정도의 자동차 그 엔진의 30% 정도의 경량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연비가 효율이 개선되었다라는 사례고요. 도시바 아메리카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이거는 뭐 TV 하우징의 월의 티크니스가 너무 두꺼워서 몰드플로우를 위해서 해석을 해서 A 하우징하고 B 하우징에서 약 재료 사용을 5% 그리고 10% 감소를 시키는데 성공을 했고요. 연간 약 15만 불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답니다. 그라코라는 이제 그 장난감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접합부가 브릿지 영역의 탑에 위치해서 이제 낙하 충격 시 파손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돼서 유동 해석과 응력 해석을 해본 결과 그 접합부에 놓여져 있던 플로우리드가 꼭 필요하지 않음으로 해서 안타는 불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어서 플로우리드를 제거를 하고 브릿지 탑 영역에서 웰드 라인을 옮김으로 해서 이후에 낙하 충격 해석을 에서도 파손 불량이 나지 않았다라는 사례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계 업무를 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설계 업무를 하고 계실 텐데요. 예, 여러분들이 설계 업무에서 프로세스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선을 여러분들이 기본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떤 잘 돼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을 해서 하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또 실제로 또 설계 초기 단계에 실제로 개념 설계라든지 디자인, 스타일링 디자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정보를 토대로 그런 스펙을 결정을 내리고 계신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그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의 업무 프로세스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전에 저희가 경험에 의해서 만들던 거 혹은 타 회사의 제품을 뺏겨오던 거 이런 것들이 떠난 여러분들의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 예, 지금부터 잠시 Q&A를 위해서 잠시 갔다가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1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이 모든 질문에 지금 당장 답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몇몇 질문만 소개를 해드리고 나머지 질문들은 여러분들께 다시 향후에 이메일이나 어떤 이메일을 통해서 따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질문이 김수열 님이 질문하신 3D 시뮬레이션 기능과 3D 프린트 기술과의 연동 현황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3D 프린트가 최근에 상당히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어쩌면 제조 분야에 몰딩을 대신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3D 프린트 같은 경우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두 가지 부분에서 있어서 이제 큰 걸림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퀄리티 부분입니다. 3D 프린트를 이용할 경우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제품의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나오는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그 3D 프린팅 업체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3D 프린트가 이런 생산 분야의 그 대량 생산에도 어느 정도 가능한 품질을 가진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프린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트의 기술 중에 또 하나가 소재입니다. 실제로 3D 프린트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아직까지는 한정된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소재들을 얼마만큼 또 개발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3D 시뮬레이션하고 연관을 시킨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3D 프린트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디지털 프로토타입이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렸고, 가상세계에서 어떤 그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해서 성능이나 이런 거를 판별해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근데 실제로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정말로 디지털 프로토타입으로만 가능할까?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프로세스 예를 들어 드리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시작품을 위한 금형 가공을 하시는 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시작품을 위한 금형 가공을 3D 프린터로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그 금형을 통해서 이제 사출 성형을 하셔서 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작품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진 곳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시작품 금형을 제작을 하시고 실제로 그 시작품을 만들기 위한 사출 성형을 간단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몰드플로우나 이런 사출 성형 해석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석을 해서 제대로 된 시작품을 만들어
제대로 된 시작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시작품을 가지고 물리적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실제로 3D, 사실은 3D 시뮬레이션이 모든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3D 시뮬레이션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설계에 실제로 활용하기에 가장 유용성이 있는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물리적 테스트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험치 이런 것들과 결합이 돼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로서 하나의 3D 시뮬레이션이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만든 그 3D 프린트를 통해서 만든 시작품을 시뮬레이션하고 연관지어서 피지컬 테스터의 데이터와 연관지어서 여러분만의 어떤 스킬을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뭐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뭐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박찬서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3D 프린터와 라이벌 구도보단 함께 윈윈하는 편이 좋다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과연 어떠한가요? 예, 지금 현재 뭐 3D 프린트에 대한 뭐 관심이 많으신 게 사실 트렌드이기도 한데 여전히 질문에도 이제 많이 이런 부분이 오네요. 그래서 실제로 3D 프린트하고 이제 3D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사출 성형 시뮬레이션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어찌 보면 이제 라이벌 구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3D 프린트로 가게 되면 사출 성형이라는 예를 들어 100% 모든 제품이 이제 3D 프린트로 가능해졌다. 그러면 이제 사출이라는 그 제품 생산 프로세스 자체가 없어지게 되겠죠. 정말로 먼 미래에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실제로 이 3D 프린터의 기술이 점점 발달할 거로는 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향후 10년 안에는 여전히 플라스틱 제품을 사출을 통해서 만들 거고 여전히 3D 프린트가 만드는 어떤 영역은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아무리 효율적으로 3D 프린트의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빨라지고 한다 하더라도 3D 프린트만에 가지고 있는 에펙트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있다고 봅니다. 단일 품종의 대량 생산은 찍어내는 게 최고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효율성 면에서 보면 아마 다품종 소량 생산 쪽은 3D 프린트가 갈 것 같고 단일 품종의 대량 생산 체제는 여전히 사출을 통한 생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라이벌 구도로 가기보다는 각각 영역을 달리하는 새로운 마켓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심지어는 이제 그 소재에 대한 연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3D 프린트의 어떤 소재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실제로 3D 프린트의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구현할 수 있는 부분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뭐 좋은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장진성 님이 질문한 것 중에 재질을 NCS나 호환 가능한가요? 재질 등을 다운받을 수는 없나요? 예,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몰드플로우 안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재질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엔지니어한테 확인을 해서 따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진성 님이 또 물으신 것 중에 UG NX 파일도 가능한가요? 예, UG NX 파일 임포트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김동현 님은 원하는 수지 데이터는 어디서 찾고 구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일단 그 몰드플로우에 가시면 재료 데이터, 그 수지 데이터가 이제 8,000개 이상 상용에서 사용하시는 플라스틱 데이터가 8,000개 이상 들어있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용하시는 플라스틱 데이터는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거기에 없는 특별한 수지 데이터일 경우에
지금 오토데스크의 호주에 있는 랩과 미국에 있는 랩에서 머티리얼 테스트가 가능한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여전히 많은 소재 회사와 또 제조 회사로부터 실제로 소재 테스트 의뢰를 받고 그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소재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저희 DB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커스터머의 어떤 그 시큐리티 때문에 저희 DB에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그 재료 테스트도 유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그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엔지니어링적인 질문들은 저희 엔지니어들과 다시 협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한 관계로 Q&A 시간 많이 길게는 못 가졌고요.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꼭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뭐 1시간 남짓 이렇게 저와 같이 청취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